자, 이번에는 2020년도 계남고 16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계남고 16번 문항이에요. 자, n은 1하고 64 사이에 있는 어떤 자연수가 된대요. 항상 이런 조건들을 잘 정확히 따져야 돼. 자연수인지 실수인지 정수인지. 알파랑 베타 같은 경우는 의미 아닌 두 정수라고 한대. 의미 아닌 두 정수,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면서 이 자연수 n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은, 그래서 n이 얼마가 나올 수 있냐 이겁니다. n이 나올 수 있는 값. 1하고 64 사이에서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는지 보라는 얘기죠.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좌변에도 로그가 있고 우변에도 로그가 있잖아. 그래서 좌변의 로그를 정리를 하고 우변의 로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좌변은 저 3분의 1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위로 올려도 되고 오른쪽에 곱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곱했어요. 곱해주니까 여기는 3알파 로그 2, 여기는 3베타 로그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3알파랑 3베타는 각각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 로그끼리 똑같으니까 합쳐줄 수 있죠? 그럼 로그 2의 3알파 제곱, 3의 3베타 제곱이다. 그럼 결국 따라서 n은 뭐가 된다? n은 2의 3알파 제곱 곱하기 3의 3베타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이 있고, 이때 n이 될 수 있는, 자연수 n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n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럼 알파랑 베타는 뭐라고 했어?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0부터 1, 0, 1, 2, 3, 4 쭉 나올 수 있는 거지. 0, 1, 2, 3, 4 쭉 썼을 때 그 n이 뭐가 나오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알파와 베타를 한번 따져볼게요. 알파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가 0이야. 알파가 0이래. 그럼 베타가 또 뭐도 될 수 있을까? 베타가 0일 수도 있겠죠. 알파도 0이고 베타가 0이야. 그럼 n은 뭐가 나올지를 그냥 작성을 해보면 돼요. 자,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n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럼 2의 0제곱에다가 3의 0제곱 하니까 1 나올 수 있죠? 문제 없어요. 알파가 0이고 베타만 1로 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럼 3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럼 3의 세제곱이니까 27 나올 수 있겠죠? 여전히 알파는 0으로 그대로 두고 베타만 2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3의 6제곱이 나오지. 그럼 3의 6제곱은 얼마야? 3의 6제곱이 729인가? 그럼 얘는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를 늘려갔을 땐 더 이상 할 수 있는 짓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를 이번에 늘려볼게요. 알파를 1로 늘렸어. 그럼 베타가 그냥 0이어도 되죠? 그럼 이때는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와? 8. 나와도 무방하죠? 자, 알파를 2로 늘렸어. 베타는 자, 알파가 1이고 베타도 1로 늘렸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 얘는 8이고 얘는 27로 나오죠. 그럼 8 곱하기 27이죠? 그럼 이 값도 역시 주어진 범위 안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탈락. 자, 그러면은 더 이상 또 베타를 못 늘리니까 알파를 또 늘려봅시다. 알파를 2개도 늘리고요. 베타는 0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 2의 6제곱이 되겠네요. 2의 6제곱이 얼마야? 64가 되지? 그럼 여기서도 역시 더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더 늘려봐야 당연히 64보다 커지겠죠?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1과 27과 8 그리고 64가 돼서 그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64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2개 더하면은 35에다가 36,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00이다 라는 얘기죠. 자, 형태 이렇게 바꿔주고 그냥 알파, 베타의 값에 따른 n값을 차분하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y는 k랑 만난대요. y는 k랑 만난대. 근데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꼭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절대값이 x-a에 딱 꽂혀 있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x가 a보다 클 때랑 x가 a보다 작을 때를 구분해서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x가 a보다 클 때는 얘 양수니까 x-a-5라고 그냥 쓰면 되고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요. 어떻게 쓰면 돼? 15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5라고 써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썼어, 식을. 그럼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자, a가 어딘지 몰라. 그럼 a를 어쨌든 모르지만 가운데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a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눴으니까. 그럼 a를 대입해봐. 얼마 나와? a 대입하면은 좌우 똑같이 나오죠? 15에 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4가 나온대요. a, 마이너스 4를 지나야 해. 그 다음에 이제 별거 없어요. a보다 클 때는 밑이 얼마야? 15죠? a보다 작을 때는 밑이 15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5분의 1이지? a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증가하게끔 그리면 돼요. a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게끔 그리면 됩니다. 근데 정확히 얘네가 대칭을 이뤄서 그려야 돼요. 왜냐면 얘는 밑이 15분의 1이고 얘는 밑이 15니까 정확히 대칭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a,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선 증가, 왼쪽에선 감소하게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k가 만나야 되도록 k를 잡아줘야 되잖아. 그럼 k를 어떻게 그려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만날 수 있지, k를. 언제까지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k를 그어줘야 만날 수 있죠? 그럼 그 밑으로 갔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k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줘야지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준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